모노즈크리.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아마 일본의 그 장인 정신? 아니면 뭐 완벽한 품질 관리?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너무나 익숙한 개념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 안에 어쩌면 한 나라의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그 이유까지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이죠. 보통은 이렇게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제조업의 상징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토요타 자동차나 소니 전자제품처럼 손에 딱 잡히는 물건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기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노주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관점을 180도 확 비틀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모노주쿨이라는 게 단순히 물건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어떤 설계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거라면요. 그렇게 보면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을 나누던 그 경계가 그냥 확 무너져 내리는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자,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것의 출발점부터 다시 봐야 해요. 바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 이것부터 다시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모노즈쿨이라는 개념인데요. 핵심은 물건이 아니에요. 고객을 만족시키는 설계 정보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멋진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그 똑똑한 코드, 심지어는 직원의 친절한 서비스 방식까지도 전부 다 이 설계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요, 정말 간단한 공식 하나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품은 설계 정보 더하기 매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는 결국 이 두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고객한테 전달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 즉 설계 정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아이디어를 담아서 실현하려는 그릇, 바로 매체인 거죠. 어쩌면 이 간단한 공식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새로운 안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정의를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세상의 모든 산업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그 매체의 특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쓰는 이 매체는 딱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손에 잡히냐 안 잡히냐, 즉 유형이냐 무형이냐, 그리고 둘째는 시간이 지나도 그 형태가 유지되냐 아니면 금방 사라져버리냐, 즉 내구적이냐 비내구적이냐. 자동차부터 미용실 서비스까지 세상 모든 걸 이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EX2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 위 1번, 여기엔 유형이면서 내구적인 매체를 쓰니까 전통적인 제조업, 딱 자동차 같은 거죠. 반면에 오른쪽 아래 2번은 어때요? 무형이면서 비내구적인 매체,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고객 서비스 같은 서비스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신선식품이나 소프트웨어처럼 애매한 중간 형태들이 존재하죠. 어때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을 딱딱 4개의 상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2개의 축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스펙트럼 위에 모든 산업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양쪽 끝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조업은 먼저 설계 정보를 제품이라는 매체에 옮겨 담은 다음에 이게 1단계, 그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죠. 이게 2단계. 반면에 서비스업은 어때요? 예를 들어 직원의 친절한 응대 같은 설계 정보를 중간 매체 없이 고객에게 바로 전달하잖아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딱 1단계 방식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정보 전달 방식의 차이가 단순히 산업을 구분하는 걸 넘어서 각 나라의 경쟁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까지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주는 두 번째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번 축의 핵심 키워드는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첫 번째 축은 설계 정보를 매체에 새겨 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두 번째 축은 아까랑 똑같이 그 매체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바로 이게 각국의 산업 경쟁력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 두 축을 교차시키니까 정말 놀라운 지도가 하나 그려집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전 세계 산업 경쟁 구도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예요. 한번 볼까요? 먼저 왼쪽 아래 가공형 전사 영역. 여기는 정보를 새겨 넣기가 아주 어려운 자동차 차체처럼 단단하고 오래가는 매체를 다루는 곳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일본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를 보면 지식 전달형 잔사. 이건 뭘까요? 바로 고급 고객 서비스처럼 사람을 통해서 복잡한 서비스 설계를 전달하는 거죠. 이것도 일본의 품질이 정말 빛을 발하던 분야였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왼쪽 위를 보세요. 여기는 정보를 아주 쉽게 복사하고 새겨 넣을 수 있는 기입형 전사 영역.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미디어 같은 분야고 여긴 누가 지배했죠? 맞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였죠. 이 지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일본 기업의 진짜 강점은 다루기 까다로운 매체에 끈질기게 정보를 새겨 넣는 가공과 지식 전달 능력에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디지털이라는 매체에 정보를 아주 쉽게 기입하고 퍼뜨리는 데서 경쟁 우위를 찾았던 거고요. 결국 경쟁력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정보 전달 방식에 특화되어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건 낡은 흑백 논리를 버리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음악이라는 설계 정보를 전달하는데 라이브 공연, CD, 스트리밍 서비스 전부 다른 매체를 쓰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제조업이고 뭐가 서비스업이라고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제 그런 낡은 이분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통찰은 하나의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분석을 제시한 후지모토 타카히로 교수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볼게요. 산업 경쟁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같은 낡은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그 본질, 즉 설계 정보와 매체의 특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의 틀을 여러분의 세계에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회사가 고객에게 정말로 전달하려는 핵심 가치, 즉 설계 정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릇, 어떤 매체에 담아서 전달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미래 경쟁력의 진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